일단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이 4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4가지나 있어요? 네, 그래서 해밀점 톡톡. 톡톡 비온디 말깨겐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 초대석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혜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직장이나 학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해밀 초대석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들어주는 직업, 마음보듬사라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해밀 초대석을 더욱더 꽉꽉 채워주시는 윤종필님, 김국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종필님,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과가 좀 네.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면서 지내세요? 네, 요즘 제가 맹학교에 들어가서 안마하고 침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3년이나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인사를 해달라고 아, 지금 약간 압력인가요? 넣고 계시는 말 너무 하고 싶었던. 네. 김국환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국환입니다. 오프닝이 길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으로 마음보듬사 자유로운 영혼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밤에는 블라인드 마음보듬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장애인 우리 당사자로서 동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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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밀점 톡톡. 마음 보듬사 선생님 분을 모셨으니까 이게 어떤 직업인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음 보듬사는 어떤 직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좀 생소하죠. 네. 저희 마음보듬사가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마음보듬사 하면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치유해 나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블라인드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라인드 마음보듬사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죠. 그래서 블라인드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시는 내담자분, 고객분들이 너무나 그런 면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어서 갖는 감정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시각장애인이 특화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년 전에 시작한 것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직업 창출을 마련을 한 건데요. 아직까지 사실 본격화됐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유리한 점을 한번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 당사자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저희가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담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말 표현뿐만이 아니라 제스처, 행동, 그다음에 뭐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보듬사로서 저희들은 그 비언어적인 요소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금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시각장애인 분들은 목소리에만 의존을 하게 돼요. 나머지 감각들을 쓰는 대신에 그러니까 시각의 감각을 쓰지 않고 그 나머지 목소리에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에 온전히 다 100%를 집중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당신의 안을 보여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함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맞아요. 저도 가끔 그 교양 과목으로 상담 같은 거 입문으로 배우면 비언어적인 요소가 50%가 넘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시각장애인이 못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음.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강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꼭 음.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야 상담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블라인드 마음보듬사라고 해서, 일단은 그 블라인드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상담도 받으시지만,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어떤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 속의 대화라는 그런 코너 아시죠? 네. 그런 네네. 것처럼 저희는 상담을 통해서 마음 보듬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함께 해나가고 있고요. 비장애인 주로 고객층이 20대, 30대, 40대 층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환영하는 그런 상담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마음보듬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는 시간이네요. 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마음보듬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11년에 시각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 평범한 주부로서 20년 차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을 찾았더니 RP라고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명을 제가 듣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아이도 2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상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다가 야, 내가 이렇게 아이도 2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엄마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조금 용기를 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뭔가 뭘 해야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가까운 복지관을 찾았더니 마침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연이 되어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종필님처럼 저도 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상담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치유가 너무 많이 됐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 너무 많을 텐데 그런 생각도 되게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더 상담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또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애인으로서 뭔가 다시 일을 한다? 아니 뭔가 한다는 게 사회에 나간다라는 게 너무 두려움이 큰 거죠. 비장애인들과 내가 어떻게 과연 경쟁을 할 것이며 20년 동안 엄마로서 주부로서만 살았던 내가 과연 어떻게 비장애인들하고 경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반 상담이 아닌 동료 상담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좀 바꿔서 2017년에 동료 상담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동료 상담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담이 정말 메리트가 많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치유하고 상대방도 치유하고 굉장히 즐겁게 막 상담이란 상담을 다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음악 치료부터 해서 MBTI 여러 가지 또 상담에 관련된 공부를 했던 그 시기였는데 2017년 말에 마음보듬사라는 게 넓은 마을을 통해서 올라오게 돼요. 네,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네, 그래서 마음보듬사라는 그 직업을 보고, 이게 굉장히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메리트가 있다. 너무 호기심 많게 느끼면서, 내가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동료 상담만 하기에는 너무나 또 제 열정이 넘쳤죠. 그래서 이제 마음보듬사 또 문을 두드리게 돼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한 1년 정도 열심히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일기가 됐습니다.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들을 거치셨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처음 마음보듬사를 접하고 하고 싶으신 분이 지금 자유로운 영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상담 공부를 안 한 나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보듬사라는 직업이 별도의 과정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과정은 있고요. 그 과정 얘기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료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음보듬사도 사실 그런 면하고 조금 일맥상통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종필님, 국화님, 은혜님 다 3기에 오실 수 있는 거죠. 예,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지원한다고 다 되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상담을 몰라도 괜찮으세요. 그냥 일단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마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뭔가 지지해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상담 공부는 마음보듬사가 된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 과정이
뭐 몇 년씩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몇 개월? 몇 주? 아, 네네네. 그 과정은 사실 저는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상담 공부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끝이 없긴 하지만 일단은 그 기본적인 과정은 저희 커리큘럼 안에 있는 과정은 80시간 정도의 이론 교육이 있어요. 네,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한 80시간 정도 이론 교육을 받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실습 같은 실습, 예, 그렇죠. 네. 실습 테스트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실습. 그래서 여러 명을 만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이 공감 능력이나 경청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한 10분 정도는 테스트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음보듬사의 욕구도 욕구이지만 고객님들이 정말 아 이분은 정말 공감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경청을 너무 잘해주시네요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일단은 예. 지원하실 수 있고 또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가면도 쓰고 계시고 아, 네. 다른 출연자와 좀 다르게 네. 자유로운 영혼이시라는 네. 그런 닉네임까지 쓰고 계신데 네. 이게 다 블라인드 상담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블라인드 상담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면서 아 이게 진짜 상담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블라인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그 진행 같은 것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마음보듬을 찾아오시면 바깥에 스텝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 스텝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밀 보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 사전 안내가 있고요. 그럼 고객도 닉네임 별칭을 쓰게 되나? 아, 예,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제 비밀 보장이 100%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연령이 얼마나 됐고, 이름이 누구이고, 뭐 나이가 언제, 어느 때이고, 전혀 그런 게,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 알 수가 없는 노출이 안 상태에서, 되는구나.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일단 상담 장소 자체가 완전히 어둠 속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분은 이제 혼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바깥에 이제 안내를 받고 나서 스텝에 의해서 안내를 저희 시각장애인 안내 있잖아요. 네. 팔꿈치 잡는 거. 네. 예,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에서 이제 깜깜한 지금은 이제 조명이 있지만 조명이 없는 상태. 정말 아주 작은 빛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안막을 만들어 놓고 자연의 소리를 깔아요. 예, 잠깐 이렇게 깔리게 해놓고 이제 입장을 하시면 저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이제 안경을 또 90도 각도짜리를 쓰기 때문에 비장애인 분들도 볼 수가 없어요. 아, 전혀. 예, 예, 전혀. 그러니까 발바닥만 보이는 그런 안경 있죠. 네. 90도 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입장을 하시면 이제 안내에 의해서 의자에 앉게 되시죠. 그럼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맞이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텝이 나가시고 나면 완전히 둘만의 시간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멘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고객님과 지금 이제부터 50분에 마음보듬을 시작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음악 자연의 소리에서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15분 전 알람과 3분 전 알람이 울립니다라고 이제 멘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님의 비밀을 보장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명을 쓰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별칭이 있을까요? 어떤 게 좋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제 별칭을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되면 이제 아재님과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눌 마음보듬사는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라는 소개를 하게 되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재님의 얘기를 저는 다 100% 수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으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멘트와 함께 이제 쭉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0분간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으로 만들어지고요.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이게 어둠 속이기 때문에 빨리 해제가 돼요. 마음의 해제가. 네, 그래서 시간이 다른 데서 만약에 동료 상담으로 제가 1시간 반을 쓰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요. 예, 바로 블라인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네, 비밀 바로 보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무장 해제가 돼버리시니까 일단 눈물부터 네네. 막 이렇게 폭포수같이 쏟아내면서 네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여기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네요 하면서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다양한 일들로 상담을 받으실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그럼 어떤 그 고민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지 중요하죠. 네. 저희 블라인드 마음보듬을 찾아오시는 고객층이 대부분 20대라고 보면 좋아요. 네, 20대가 많으신데
20대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취업의 난이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과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관계,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늘 그냥 부대끼면서 예,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형제도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워낙 스마트폰 이런 IT 발전에 의해서 사람과의 소통보다는 기계 소통을 더 좋아하게 돼요.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했죠. 그렇죠. 근데 개인주의도 개인주의지만 근데 또 정작 개인주의 스스로 노는 것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기계랑 이런 감정이 없는 것들하고 노는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관계, 스트레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한계점 때문에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불안장애,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하고 연관이 돼서 맞아요. 막 우울장애, 대인기피 같은 거. 그렇죠. 대인기피, 뭐 광장장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호소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이 과정을 듣다 보니까 네. 상담을 한 번 받으면은 음. 마음이 울분이 풀릴 것 같은데 뭔가 치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한 번만 상담을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개인에 따라서 여러 번의 상담 과정을 통할 수 있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일단 사실 이전의 센터들, 일반 센터들 같은 경우는 미리 오시면 초기 상담을 거쳐서 1회기를 할 건지 10회기를 할 건지 다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무작위로 오시고, 그리고 고객층도 굉장히 다양하고, 일단 호기심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정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초기 상담을 대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이 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1회기를 보통은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일단 체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본인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의사를 밝히셔서 2회기건, 4회기건, 10회기건 이런 식으로 또 끊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약간의 이제 그 회기에 따라서 할인율도 조금 살짝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은 보통 1회기 고객보다는 1회기로 오셨다가 그 다음 회기로 연장돼서 다회기 고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회기까지 지금 그럼 사실 최고가 지금 네. 4년을 계속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4년 계속이요? 네,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 정도면 거의 친구 아닌가요? 그분도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만 오셔도 되지 않겠냐 농담으로 했을 때, 저는 자기는 결혼도 하고 나중에 늙어서까지 같이 올 거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고객님들도 계세요. 네. 와, 진짜 자유로운 영혼님의 열렬한 팬이 돼버리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목 상할까봐 도라지청도 주시고, 허브차도 주시고,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여러 회기를 끊어서 오시는 분은 마음보듬사 한 분이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쵸. 왜냐면 이제 다른 분을 바꾸기에는 이제 그 마음보듬사와의 그 라포 형성이죠.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제 또 해야 된다. 네, 그쵸. 그분의 본인의 문제를 또 다른 분한테 또 드러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은 같은 마음보듬사 선생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셨던 분들한테 받는 것이 맞아요. 좋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경험을 많이 하셔서 많은 이용자분들, 많은 내담자분들을 모셨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혹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우리 종필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다회기 고객님,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고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펙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이미 이제 무기력증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 이런 상황으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너무나 지쳐있잖아요. 요즘에 번아웃 증상. 그런 맞아요. 걸로 해서 이제 오신 분이었어요. 정말 딱 그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그것부터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쉬고 싶을 때 쉬어본 적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했는데,
자기는 늘 쉬고 있대요. 그런데 늘 쉬고 있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쉬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맞다고 막 우기시더니 나중에는 쉬는 게 아니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나중에 정말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저랑 같이 이렇게 걸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단계가 됐냐면 그분이 이제 공황장애도 있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고민을 그러니까 호소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정말 연애는 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그런 정열이 생길 수 있을까? 되게 막 고민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아하.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은 자기는 성공하셨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직장 생활도 못 할 거다.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도 하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꿈도 꾸게 되시고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와, 진짜 자유로운 영혼님 만나신 것도 만나신 거고, 이 마음 보듬이라는 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시면서도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가장 힘드신 건지 또. 사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보듬을 진행하면서 힘든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왜냐면 그 일 자체를 너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 이동권으로 네, 그래서 뭐 콜이 잘 안 잡힌다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네, 사람들과 또 부딪히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지 어떤 환경적인 요소인 거지 저희 마음적인 요소가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하고도 그렇게 좀 어려운 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아니구나. 그렇죠. 어렵게 하는 네. 고객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고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런 고객이 없지는 않아요. 음.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분리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성적인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마음보듬사가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우리 동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또한 이제 제가 만약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저의 프레임에 맞지 않는 것들이면 내담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분을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슈퍼비전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스스로도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보듬사뿐만이 아니라 상담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거에서 슈퍼비전이 빠질 수가 없는 이유가 내 가치관을 자꾸 맞추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 되게 그게- 중요한 문제죠. 그게 가장 큰 독이 되고 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받고 소진이 되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저의 욕구를 좀 봐요.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만, 우리 고객님 욕구를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 거지? 예, 평상시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게끔 해줘요. 저는 특히 저한테 선물도 되게 잘해요. 네, 저 맛있는 커피도 좋아하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맛집 탐방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상담도 좋아하지만 그 외에 것들이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하게끔 해주는 거죠.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여행도 좋아하고 네, 여행도 가끔 가고요. 그리고 또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플룻도 제가 이제 어릴 때 잠깐 했었는데 이제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가 30년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플룻에 대한 어떤 애정도 있고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담자들하고 우리 고객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소통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차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 요즘에 중국 차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도에 요즘에 빠져서 네, 다도에 지금 아주 굉장히 열정을 담고 있는데 그 다도를 통해서 저의 마음 수양이 또 되더라고요. 네, 차를 마시면서 향기도 맡고 또 차를 따르면서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돋닦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마음 보듬을 받고 싶으신 분들, 아.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군요. 또- 정말 중요하네요. 또 네. 저희들한테 3기 이제 모집하니까 막 지원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네. 또 상담사가 되고 싶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이제 받고 싶을 때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 마음보듬사라는 그런 네임만 치면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주 예쁘게 잘 세 단장 되어 있고 저희 7명의 마음보듬사의 프로필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선생님한테 예약을 미리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 잘 돼 있고 그 외에 카톡 친구 있죠. 네. 카톡 네. 친구, 플러스 친구. 네, 플러스 친구나 네. 아니면 페이스북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직장인분들한테는 프립이라는 어플이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프립 어플을 통해서도 저희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저희는 다 오시는 거 대환영이니까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음보듬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 저희가 3기에 대한 예정이 없어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3기를 모집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네, 그게 올해가 아닐지라도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이 있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상담에 조금 관심을 갖고 상담의 기본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동료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3기로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마음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데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도 많고 다양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죠.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마음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내 마음을 누구 타인에게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위로받길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타인도 좋아요. 타인도 좋지만 일단 자기 자신에게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타인이어도 좋지만 내 자신 안에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네. 이 얘기만큼은 정말 빠뜨리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또 있으신가요? 아, 네.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시간상 그쵸. 저희가 많이 나누기 쉽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마음이 내가 행복해야만 뭔가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스스로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마음을 잘 이게 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무슨 네. 방법일까요? 네,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책에서 잠깐 배운 힌트인데요. 행복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건데, 그 책에서 보면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이 4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4가지나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행복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행복은 내가 느껴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배우면서 행복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4가지 정도 실천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요즘에 왜 햇볕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전 햇볕, 오후 햇볕 말고 그 자결하는 오후 햇볕 말고 네. 오전에 따사로운 햇볕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슬을 머금은 그 햇볕을 한 20분 정도만 쬐이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쉽지 않지만 산책하는 거 어렵잖아요. 햇볕을 쬐이면서 산책을 하시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막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스킨십 못 하잖아요. 네. 악수 한번 하기 너무 어렵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아쉬워요. 그런 스킨십을 좀 자주 해주는 거가 굉장히 또 행복해지는 요소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뭔가 감사하는 마음 있잖아요. 음.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이 되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네. 뭐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게. 늘 찾아보시면 돼요. 사실 매일매일. 이건 제가 제일 잘하는 거라서 아, 정말요? 그래서 우리 동료 상담에도 UN9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이렇게 찾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세션이 그런 게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정말 맛있는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네, 또 걸을 수 있는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꽃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사소한 걸. 네, 그렇죠. 그 소확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안에서 내가 늘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함을 느끼면 그 감사가 감동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감동이 세로토닌을 웃으면서 생기는 그 세로토닌보다 6배가 높대요. 감동하는 것이. 네, 그래서 감동을 많이 해라. 우울한 사람에게는 처방법이 감동을 많이 하세요라는 처방법이 있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각자. 예, 그래서 우리 혼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네. 실행하면 좋겠다, 실천하면 좋겠다,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 에너지를 주고 행복 에너지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정도만 실천하셔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출연하신 소감을 나눠주시면 네.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네. 오늘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패널과 그 톡톡 튀는 세 분의 패널을 진행을 보면서 야, 젊음의 열정이 이런 거구나. 제가 정말 20년 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고 또 저도 이 마음보듬사로서의 사명감 그런 것들을 다시 여러분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자유로운 영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해밀정 톡톡.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 유튜브 댓글, 센스월드 댓글, 해밀점 튜브의 소통 창구 HAEMIL_LIB@naver.com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신 소중한 소감,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연,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또 함께 하고 싶은 활동,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보완해서 더 좋은 방송, 재미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온디 맑게 긴 하늘, 해밀점 튜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해밀점 톡톡 200회 행사 안내. 해밀점 톡톡이 4월 28일 2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회를 맞이하여 특별히 온라인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해밀을 응원하고 선물 받자! 참여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 해밀점 톡톡 영상 또는 팟빵 해밀점 톡톡 채널에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해밀점 톡톡을 홍보해주시는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해밀도서관, 샵 시각장애 청년, 샵 해밀점 톡톡, 샵 장애공감 내용과 함께 해밀점 톡톡 구독 중인 화면이나 홍보지를 사진 찍어 함께 홍보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은 핸드워시 10명, 마스크 12명, 그리고 SNS 홍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칫솔 살균기 5명에 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추첨 결과가 발표됩니다. 두 번째 행사는 공개 방송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해밀도서관 3층 강당에서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 내용은 시각장애인 가수 이현학님과 함께하는 장애공감 토크쇼입니다. 해밀점 톡톡 패널로 활동하고 계신 은혜님, 종필님, 국화님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여는 해밀점 톡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032-612-110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해밀점 톡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